네, 안녕하세요. 성공지식 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바빴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독자분들 덕분에 인생에서 큰 이벤트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서 대단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만 바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인공지능, 테크 쪽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되고 미친 듯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달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 중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꿀정보 엑기스들만 모아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입니다. 지금까지 GPT-4가 출시된 이후 많은 분들께서 GPT-4의 코딩 능력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언어 모델에 포커스된 GPT-4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드 인터프리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를 이해하고 쓰는 능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기존의 챗GPT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때는 따로 코딩 파일을 첨부할 수 없었고 직접 한 줄 한 줄 쓰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지만 프롬프트 작성이 가능했는데요. 화면처럼 내 코딩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고 또 아무래도 언어 모델에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코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코드 인터프리터를 쓰게 된다면 간단하게 내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챗 GPT가 해당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바로 프롬프트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고 또 더 뛰어난 로직으로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들의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 코딩 지식이 있는 제가 봐도 이게 챗 GPT만으로 가능해? 라는 소리가 나오는 예시들도 몇 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이 프린세스 게임입니다. 5살 된 딸 생일을 위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캐릭터와 배경 에셋은 미드저니와 칸바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클립드랍, 사운드풀, 이 챗 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합쳐서 해당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딸 이름이 사하라였던 것 같은데 5살 딸이 이런 게임을 생일 선물로 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챗 GPT로 이뤄낸 이 아빠가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가져다가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챗 GPT가 코딩을 통해서 해당 사진과 어울리는 배경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보통 이런 기능은 포토샵에서 한정적으로 볼 수 있던 기능이었는데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 인터프리터가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왕눈이로 바꿔달라는 프롬프트에 이렇게 왕눈이로 바뀐 사진이 결과물로 나왔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코드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코딩을 하실 때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저 게임, 영상, 인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애널라이즈 할 때도 이 코드 인터프리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해당 예시는 벨기에에서 매주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서클 차트로 나타냈는데 챗 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시간이 자동으로 흐르면서 데이터가 표현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지도 못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많은 예시들을 접하다 보면 더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챗 GPT의 인터넷 브라우징 기능의 취소인데요.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인터넷 브라우징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가 안 되는 웹사이트들의 내용들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페이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내가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챗 GPT가 우회가 가능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 AI 측에서는 해당 기능을 컨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업데이트 할 동안 브라우징 기능을 잠시 막아둔다고 발표를 한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온라인에 글을 쓸 때는 그냥 한두 시간 뚝딱 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닌 전체 기획, 자료 조사, 키워드 조사, 백링크 조사 등등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서 며칠이 걸려서 글 하나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글들은 돈을 받고 판매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해서 쓴 글이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싹 긁어간다면 나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글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한순간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의 이러한 조치는 정말 잘한 조치이고 저작권 관련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프라이버시 폴리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구글 역시 오픈 AI 챗 GPT에 대항하는 또 다른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바드입니다. 해당 바드 그리고 구글의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의 성능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구글에 있는 모든 포스트에 구글의 액세스가 허용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이 앞으로 구글 인공지능의 트레이닝에 사용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 프라이버시 폴리시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뉴스 역시 참고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 역시 챗GPT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작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출시되고 난 후 정말 엄청난 속도로 챗GPT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달 7월에 처음으로 이 속도가 주춤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용자 트래픽이 줄어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현재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챗GPT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는데요. Flare AI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눕깃단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 프로덕트 이미지를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 인공지능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눕기를 따는 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바로 이 눕기 사진에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된다면 해당 제품이 더 이상 밋밋한 배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한 배경을 갖게 되어서 상세 페이지나 메인 화면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어필리에이트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그냥 해당 제품들의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편집을 가미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전문적인 느낌을 추가할 수 있다면 해당 프로덕트가 판매되는 컨버전 레이트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블로그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블로그에 쓴 글이 5개가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놓아야 하는 블로그 글들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해당 영상들 참고하시고 블로그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게임 업계에 관련된 인공지능 뉴스입니다. 스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큰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중소개발자 그리고 개인 개발자들의 게임들을 대신 퍼블리시해주는 회사인데요.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는 스팀이기 때문에 이곳에 게임을 런칭하는 게 목표인 개발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캐릭터 이미지라든지 배경화면 같은 에셋들을 만든 게임들이 스팀에서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스팀이 더 이상 우리는 AI 에셋을 갖고 있는 게임을 퍼블리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테크 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임 업계 측에서 이러한 반발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인공지능 서비스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시거나 혹은 개발이 계획 중에 있다면 해당 뉴스를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대기업 역시 있었습니다. 바로 셔터스톡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상업적으로 어떤 사진을 쓰려고 한다면 저작권에 걸리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자고 있는 아기 사진을 검색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문제로 상당한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진을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업적 권한이 있는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셔터스톡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진들을 스톡포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톡포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주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텍스트 몇 줄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큰돈 주고 스톡포로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셔터스톡이 아주 똑똑했던 게 뭐냐면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오픈 AI와 계약을 새로 또 맺었는데요. 그 결과로 오픈 AI의 달리 모델, 즉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죠. 해당 인공지능이 셔터스톡의 이미지를 베이스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반대로 셔터스톡은 달리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본인들 역시 이미지 생성 AI를 발전시키는 윈윈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기업들에게도 인공지능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 제대로 이용한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같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CEO도 현재 나이가 26살인데 스케일 AI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서 벌써 빌리어네어, 즉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훨씬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